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29살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어요. 어릴 적 기억은 희미해요.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놀이동산에서 솜사탕을 들고 있던 순간까지예요. 그 이후의 기억은 어린이 보호소와 고아원 생활뿐이죠. 네가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려진 거라는 걸 잊지 마. 고아원 원장님께서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었어요. 당시엔 그저 위로의 말로만 들렸지만 그 말이 진실이었다는 걸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후엔 여러 식당에서 일했어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요리 실력을 쌓았죠. 하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늘 빠듯했어요. 그래서 실력을 더 키우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요리학원에 등록했어요. 서연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요. 기본기가 탄탄해요. 요리학원 원장님께서 늘 해주시던 칭찬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죠. 서연 씨, 혹시 일자리 구하고 있나요? 제 지인 중에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분이 계세요. 평창동 대저택인데 숙식 제공에 월급도 250만 원이래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니 눈을 의심했어요. 원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정 사모님이라고 제 오랜 단골 수강생이세요. 인품이 정말 좋은 분이라 마음 놓고 소개해드려요. 원장님의 소개로 면접을 보게 됐고 그렇게 저는 서울 강북구 평창동에 있는 대저택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저를 맞이한 분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여성분이셨어요. 정 사모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면접이라기보다는 편안한 대화에 가까웠어요. 제 요리 실력과 성격에 관해 묻고 집안일에 대한 경험도 물으셨어요. 서연 씨,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 있나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 대저택의 가사 도우미가 되었어요. 처음엔 긴장됐어요. 너무 큰 집이었거든요. 방도 많고 정원도 넓었죠. 하지만 정 사모님과 남편인 윤 회장님은 생각보다 소탈하고 친절하셨어요. 특히 정 사모님은 제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떤 때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이런 따뜻함은 낯설면서도 소중했거든요. 윤 회장님도 무뚝뚝한 듯 보이지만 자상하셨어요. 가끔 늦은 밤 책을 읽고 계실 때 제게도 차 한 잔을 권하시곤 했죠. 그렇게 책도 많이 읽게 됐어요.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배우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7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정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 씨, 내일 우리 딸 기일이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자녀 사진도 없었고요. 사모님, 제가 정성껏 준비할게요. 사모님은 손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여기 300만 원이에요. 우리 딸 기일이니 최고급으로 준비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최고급 식재료를 사왔어요. 딸기는 가장 싱싱하고 큰 것으로 골랐죠. 갈비는 최상급으로, 나물은 가장 싱싱한 것으로만 골랐어요. 사모님의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요리하는 내내 마음을 담았어요. 갈비찜은 육수부터 정성껏 내고, 잡채는 당면부터 불리고, 모듬전은 재료마다 간을 달리하고, 평소보다 2배는 더 신경 썼어요. 내가 만든 음식 중 가장 정성을 들인 요리였을 거예요. 제사상을 차리고 있을 때 사모님과 회장님이 함께 내려오셨어요. 두 분 다 정장을 입고 계셨죠. 서연 씨 고마워요.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따뜻함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저녁 7시 제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 씨, 여기 와서 좀 도와줘요. 거실 제사상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사상 위 영정사진 속에는 제 어릴 적 모습이 있었어요. 5살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놀이동산에서 솜사탕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사모님. 이 사진은 제 사진인데 왜 제 사진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모님과 회장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두 분 다 얼굴이 창백해지셨죠. 뭐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회장님은 벌떡 일어나 영정사진을 집어들고 살펴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진이 서연 씨 사진이라고? 네, 맞아요. 제 사진이에요. 제가 5살 때 놀이동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솜사탕을 들고 있는 모습.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사모님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회장님은 영정사진을 놓치듯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회장님이 중얼거리셨어요. 서연 씨, 혹시 다른 기억은 없나요? 그날 놀이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솜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요. 그리고 기억이 희미했어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죠.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서연아 하고요. 뒤돌아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회장님이 사모님을 바라보셨어요. 두 분 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그날 우리도 딸을 잃어버렸어. 5살이었는데 놀이동산에 있는 다리 위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서연 씨가 우리 딸일 수도 있을까? 회장님이 중얼거리셨어요. 순간 저도 모를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제가 이 대저택의 딸일 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 사진은 분명 제 사진이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어.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24시간 응급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곳이었죠. 회장님의 인맥을 통해 급하게 예약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우리 딸은 윤서연이었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찾아 헤매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도 붙이고 TV에도 나갔지만 사모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결국 찾지 못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망을 잃어갔지. 하지만 매년 제사를 지내왔어. 회장님이 이어 말씀하셨어요. 김서연 씨가 면접을 보러 왔을 때도 우리는 전혀 몰랐어. 서연이라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우리 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기다림은 길었어요. 밤새도록 3사람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의사가 결과를 들고 나왔어요. 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밝았어요. 유전자 일치율이 99.9999%입니다. 김서연 씨는 분명 회장님 부부의 친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었죠.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이었어. 사모님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회장님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어떤 감정인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기쁨, 당혹감,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눈물만 흘렀어요. 그 순간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너무 큰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사모님이 비명을 질렀고 저는 황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병원에 입원한 회장님은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시적인 쇼크로 인한 실신이라고 하셨죠. 하루 입원 후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어떻게 실종됐는지,
그 후 어떻게 어린이 보호소를 거쳐 고아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서로를 찾지 못했는지. 서연 씨. 아니, 우리 딸 서연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제가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는 김서연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경찰이 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기억들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저는 한 가정에 입양됐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어요. 양부모님이 해외로 이민을 가시면서 저를 다시 고아원에 맡기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록이 더 꼬여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으니 그 모든 아픔은 잊자. 우리 서연이가 돌아왔으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김서연에서 윤서연으로, 파출부에서 대저택의 딸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방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 더 맛있는 요리를 하죠. 회장님. 아니, 아버지께서는 제 방을 직접 꾸며주셨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죠.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었어요. 제가 5살 때 찍은 사진부터 최근에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2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공백을 메우려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제가 실종된 후부터 아버지께서 매일 쓰신 일기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25년간의 아픔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죠. 서연아, 이제 울지 마. 네가 돌아왔으니까. 25년의 기다림이 끝났으니까. 어머니도 저희 옆에 앉으셨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밤새도록 안고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 후 어머니는 제 이름이 새겨진 보석함을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었죠.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선물하려고 준비했던 거야. 20살 생일에 주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줄 수 있네. 목걸이를 메어주시는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세 식구가 모여 같이 요리를 해요. 아버지는 양파를 썰다가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는 간을 보다가 서연이처럼은 못하겠다며 웃으시죠. 그리고 저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25년간 놓친 서로의 삶, 서로가 지나온 시간들. 아버지는 제가 없는 동안 치매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세우셨대요. 어머니는 실종 아동을 찾는 봉사활동을 하셨고요. 두 분 모두 저를 잊지 못해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너를 찾지 못했지만 너를 생각하며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 어머니의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앞으로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소중히 정성껏 사랑으로 채워나갈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실종 아동을 찾는 재단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요리 솜씨를 살려 가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저처럼 언젠가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이제 저는 매년 제 생일에 놀이동산에 가요. 솜사탕을 들고 부모님과 함께요. 잃어버렸던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가끔 생각해요. 그날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다면, 영정사진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서로를 영원히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해요. 우연히 제가 영정사진 속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기적적인 가족의 재회로 이어지다니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평창동 대저택의 파출부에서 딸이 된 윤서연의 이야기. 가끔은 인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나 봐요. 어쩌면 그게 인생의 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은 언젠가 꼭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